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남 원기둥입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오늘 또 0.89% 상승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7월 달에 저점을 잡은 다음에 7월, 어딘가요? 7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꾸역꾸역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 거의 딱 수준입니다. 딱 수준. 그리고 거래 대금도 얼마 안 돼요. 주식시장에 지금 대기 자금도 지금 많이 빠져나간 상태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자,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 국면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 근처까지 오면은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지금 또 테스트를 합니다. 60일 이동 평균선.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 이후에 안차가 나면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수가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지만 아직은 이 60일 이동평선을 돌파도 못했습니다. 섣불리 지금이 여기서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1.37% 강하게 좀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은 오늘 60일 이동평균 넘었어요. 예.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이때 볼게요. 올해 3월달 때 보면은 이 60일 이동평균을 넘어섰죠. 그러다가 또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하다가 60일 이동평균 못 넘고 쭉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60일선을 이번에 조금 넘어서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그리고 거래량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거래 대금도 많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랑 글로벌 증시도 볼까요? 지금 나스닥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죠. 아마 나스닥이 이렇게 오늘 급등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좀 강한 상승을 보였어요. 나스닥이 현재 지금 1.8% 급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선,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120일. 근데 지금 나스닥은 과거에도 보면 이 올해 3월달 넘어서부터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쭉 내려왔죠. 이번에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지수가 안착이 되느냐, 그 모습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해도 늦지가 않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자체는 여전히 이런 하락 추세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때가 아닙니다.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추세를 상승 추세로 돌렸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나스닥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 상태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은 지금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스닥이 지금 잠깐 지금 공중에 잠깐 넘어서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지금 시세가 반전이 됐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 상태입니다. 오르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박스권 상태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모습이죠. 대만은 지금 이게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 근처까지 오지도 못하고 지금
눌림목이 나와버렸습니다. 하락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유럽 증시 중에 제일 강한 부분인데 프랑스는 지금 120일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 가지고 지금 자, 눌림목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구간, 여기 구간을 넘어서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 추세 전환인데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지금 최근에 5월 달부터 좀 반등을 했지만 지금 어때요? 지수가 꺾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홍콩도 마찬가지로 홍콩은 뭐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수 상황이 거의 안 좋죠. 보면 지금 글로벌 증시 상황이 미국이 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같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하락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기 부양책. 이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이 경기 사이클이 좋아야지만이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서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더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높은데 여기서 돈을 더 풀면은 큰일 나겠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답은 이 경기 사이클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좋아야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주가도 올라가겠죠. 경기 사이클을 봐볼게요. 지금 어제 나온 기사죠.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제조업 경기가 침체가 조짐이 보인다. PMI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지금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2년 만에 최저 수준이면 언제냐? 코로나 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이 수준까지 지금 미국의 PMI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건데 이 PMI라는 게 50보다 높으면은 경기가 확장되고 낮으면 수축 국면인데 지금은 7월달 미국의 지금 PMI 지수는 52.8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전월 대비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PMI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직은 경기가 수축 국면은 아니지만 침체될 지금 조짐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런 이유들이 뭐냐면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재고가 왜 쌓여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물건이 잘 팔리면 재고가 쌓일 리가 없겠죠. 재고가 지금 쌓이고 있고 새로운 주문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게든 기업이든 어때요? 부채가 많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소비하던 그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수요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업도 지금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은 지금 6월달 PMI 지수가 50.2에서 7월달 49. 지금 미국 대비해서 중국은 경기가 지금 완전히 수축되고 있죠. 확장이 아니라 수축.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에 이어서 유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조업 PMI 확정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도 지금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중국도 제조업 지수가 안 좋고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시 보면은 이 네덜란드를 제외한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 유럽의 경제 규모 1위 독일, 2위 프랑스, 이탈리아 3위 이탈리아도 지금 감소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감소율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이 경기 사이클이 안 좋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39.7%에서 2.1%로 지금 급감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감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품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근데 이 반도체가 업황이 안 좋다고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실적도 안 좋을 것이고, 그러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거래하는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도까지 같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수출이 30년 만에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 더 암울하다는 지금 뉴스인데요. 그러면 작년 7월 달만 하더라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39.4%입니다. 엄청나게 좋았죠. 작년 7월 달에. 근데 지난달에 지금 이게 수출 증가율이 2.1%로 급감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후 6월달, 2020년 6월달 이후에 2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도체 말고도 석유화학, 일반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헬스 등의 지금 9개 품목이 지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지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자, 4월달 이후에 지금 넉 달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 자, 이 전문가들은 뭐라 했냐면, 하반기에는 무역 적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 왜 그래요? 자,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 그러면 당연히 무역 적자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주력 상품의 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월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을 보시면요. 자, 올해 3월 달에 거의 피크였습니다. 37.9%.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2월 달에 이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수요가 급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월 달 대비해서 4월 달의 수출 증가율이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50%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계속 수출 증가율이 꺾입니다. 7월 달에 2.1%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더 암울하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논푸는 인플레이션, 그래서 구매력이 저하된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IT 기기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 IT 기기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지금 경기 상황이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반도체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칩4라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칩4가 뭐예요? 미국, 일본, 대만, 한국, 우리나라 이렇게 4개 국가가 지금 반도체 공백을 맺자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죠. 만약에 이 칩4에 우리나라가 수정이 된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런 칩4로 인해서
견제를 하고 압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이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뭐라 했냐면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경기가 악화될 것이다. 반도체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하고 그럼 전쟁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부품인 이제 반도체 지금 하반기에도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추세를 전환하는 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카카오 뷰에서 주식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틈난 대로 주식 관련된 글들을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채널을 추가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추가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PH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어요. 반등이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추세적인 반등은 아직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 지금 침체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거는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했을 때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는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